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풀이 매출과 매입전표에 대한 유형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영과 회계 3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식회사 기출산업의 기준거래 내역을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해당되는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것.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매 문제마다 발급 전송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일괄 발급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8월 1일 다음과 같은 제품의 판매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오. 이런 경우는 전자란에 열을 표시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게 되면 전자란의 여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인 전자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현금 받고 수표 받고 그리고 외상이죠. 아무 말이 없는 수표는 우리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세 매출이 되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은 두 개 더해서 300만원이 되고 외상 매출금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 2일 구리전자에 제품 100개 단가 15만원 부가세 별도를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려면 담당자 이름과 이메일이 있어야 됩니다. 판매 대금 중 1000만원은 구리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한림소프트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배서 양도 받고 잔액은 1개월 후에 수취하기로 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세 매출이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어음하고 그리고 외상이 있죠. 그래서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차변엔 약속어음을 받았으니까 차변엔 받을 어음인데 거래처는 한림소프트입니다. 원래 거래처는 구리전자죠.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은 한림소프트로 변경시켜주고 잔액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8월 3일 주식회사 강원전자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한다. 대금은 계약금 2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외상으로 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얘기는 지금부터 생략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이니까 과세 매출이고 품목은 두 개니까 복수거래입니다. 복수거래고 분계는 계약금 받은 거 있었죠? 그리고 외상이니까 혼합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거는 선수금이죠. 그래서 차변에는 선수금 200만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8월 4일 주식회사 미림에 제품 22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며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이 문제는 과세 매출이고 외상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2200만원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때는 2200만원을 입력하면 안됩니다. 2000만원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2000만원을 8월 5일 비사업자인 이재영에게 제품 150만원 부가세 별도를 판매하고 자기압 수표를 받았으며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거래처 신규 등록하고 거래처 코드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세금계산서 발급이니까 과세 매출이고 자기압 수표니까 현금이 됩니다. 과세 매출 현금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모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문제지만 전자란에 열을 표시하지 않고 각각 거래일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든지 그거는 선택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8월 6일
원재료 운송용 트럭 취득가액 3천만원, 그리고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1200만원을 대한기업에 2천만원 부가세 비율도에 처분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대금은 한 달 후에 수령하기로 하고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이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처분 시점이 8월 6일이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의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취득가액이 3천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0이면 3천에서 1200이면 1800만원짜리를 2천만원에 파는 거죠.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과세 매출로 처리합니다. 과세 매출이 되고 처분가액 2천만원을 적습니다. 처분가액은 2천만원이 됩니다. 2천만원을 적으면 옆에 부가세가 이렇게 200만원이 나오고 전자세금계에서 발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자라는 여는 쓰지 않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200만원이 기록이 되고 그 밑에 뭐가 기록이 되냐면 제품 매출이 기록이 됩니다. 제품 매출이 이렇게 2천만원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품을 파는 문제가 아니고 트럭을 팔았습니다. 차량 운반구를 팔았기 때문에 이 제품 매출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품 매출이 아니고 차량 운반구가 됩니다. 금액은 얼마가 되냐? 금액은 2천만원이 아니고 우리가 산 가격, 취득가액이 3천만원이죠. 그래서 취득가액 3천만원을 이렇게 적습니다. 보통 시험 볼 때 계정 과목은 바꾸는데 금액은 안 바꿔요. 이래서 틀리는데 취득가액으로 적습니다. 중요한 건 이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을 적고 차변엔 또 역시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0만원이죠. 1200만원을 적습니다. 이게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 문제 같으면 요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의 감가상각비도 계상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는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을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생략하는 겁니다.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죠. 제품 매출이 아니고 차량이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미수금, 금액은 2천에다가 200 더하니까 2200만원이 됩니다. 차량 운반구 3천만원에서 1200을 빼면 1800만원짜리를 2천만원에 팔았죠. 그래서 위에 보면 차익이 아마 200만원 이렇게 차익이 떠요. 프로그램에 보면 이익이란 얘기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손실이고 플러스가 나오면 이익입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차량 운반구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차량 운반구든 또는 뭐 건물이든 또는 뭐 비품이든 또는 기계 장치든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가 차량 운반구, 건물, 비품, 기계 장치 다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8월 7일 전자마을에 판매한 제품 중 10개 공급가액 36,000원짜리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받고 반품 전자세금 계산을 발급한다. 대금은 외상대금과 상계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과세매출 외상이죠. 과세매출 외상인데 수량에만 마이너스 10개 쓰면 됩니다. 수량에 마이너스 10개 쓰고 분계는 외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전송은 문제마다 하거나 대상을 일괄해서 할 수가 있다. 프로그램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면 전자란에 여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8일 주식회사 상기물산 대표 김구라의 로컬 LC에 의하여 제품 800만원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며 대금 중 50%는 외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로컬 LC라고 나와 있죠. 이 로컬 LC는 뭐냐 하면 내국 신용장이에요.
내국 신용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접 수출입니다. 그래서 간접 수출일 때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런 경우는 영세 매출로 처리합니다. 분계는 혼합이고 차변에는 50% 외상 나머지 어음이니까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받을 어음 이렇게 적습니다. 8월 9일 수출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미상공업에 로컬 LC에 의하여 제품 200개를 한 개당 10만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10%는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역시 로컬 LC란 말 나와 있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영세 매출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분계는 역시 혼합입니다. 10% 현금이니까 차변에 현금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건별 매출이 있는데 이 건별 매출은 좀 중요하죠. 건별 매출은 뭐냐 하면 무자료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없는 거래 또는 일반 영수증 또 비사업자와의 거래를 갖다 우리는 건별 매출로 처리합니다. 세무 2급에 가면 간주 공급이 발생을 합니다. 이 간주 공급일 때도 건별 매출로 처리합니다. 중요한 거는 공급가액란에 공급대가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구분됩니다.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다면 이거는 건별 매출이 아니고 현금 과세 매출로 처리합니다. 8월 13일 비사업자인 김도나에게 노트북 컴퓨터 한 대를 판매하고 현금 46만 2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죠 수취하였다. 현금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자료 매출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바로 건별 매출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건별 매출이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 46만 2천원치입니다. 46만 2천원을 치고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나눠지죠. 얼마로 나오냐 하면 42만원 그리고 4만 2천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분계는 현금이죠. 현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8월 14일 프랑스 거래처 봉주류에 공급가액 2천만원인 제품을 직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직수출이죠. 수출 매출이 되면서 외상이 되겠습니다. 8월 15일 스모프 상사의 제품 공급가액 4천만원을 직수출하고 이미 수취한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한편 당사는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800만원을 수취한 바 있다. 수출 매출이 되고 혼합이죠. 차변엔 계약금 받은 건 선수금 그리고 잔액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8월 16일 개인 소비자 김영희에게 제품 66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판매하였고 김영희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카드로 매출했으니까 카가 매출이 되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인 660만원 다 치고 엔터를 치면 되죠. 그러면 600만원과 60만원 분류가 됩니다. 분계는 카드로 해도 되고 외상으로 해도 됩니다. 카드로 하게 되면 그 환경 설정에서 카드 채권을 외상 매출금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야 자동으로 외상 매출금이 되고 만약에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출금이 자동으로 나와서 거래처만 국민카드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8월 19일 개인인 이익동에게 제품을 330만원 부가세 포함해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현금 과세 매출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에다 쓸 때는 300만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330만원을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330만원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300만원 30만원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옵니다. 분계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9월 1일
주식회사 하드웨어로부터 원재료 100만원, 부가세 별도 전자세금에서 수치를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과세 매입이 됩니다. 과세 매입이 되고 금액은 100만원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전자세금에 여를 표시하죠. 여 표시하고 그리고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혼합이 됩니다. 혼합. 차변엔 원재료 그냥 놔두고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 어음이 되겠습니다. 9월 2일 주식회사 한라로부터 부재료 660만원 부가세 포함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음에 매입하고 대금의 10%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거래처 코드 등록하라 이런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역시 과세 매입이 되고 금액은 660만원을 쓰면 안되죠. 왜냐하면 이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600만원을 써야 됩니다. 과세 매입이 되고 금액은 660이 아니고 600만원을 씁니다. 600만원을 쓰고 엔터를 치면 옆에 60만원 붙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열을 쓰고 분계는 10% 현금이죠. 그러니까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합. 분계를 하게 되면 차변에 원재료 되어 있는 거를 부재료로 바꿔줘야 됩니다. 차변엔 원재료를 부재료로 바꿔주고 대변에는 10% 현금이죠. 현금이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은 하면 되겠습니다. 9월 3일 주식회사 강촌마트로부터 내년 여름에 대비하여 사무실용 에어컨 3대 대당 200만원 부가세 별도에 매입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매출처인 미성공업사에서 받은 약소거음으로 절반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당사가 발행한 약소거음을 지급하였다. 과세 매입이 되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으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열을 표시하고 분계는 혼합이 됩니다. 혼합이 돼서 대변에 써야 되는데 차변은 일단 사무실용 에어컨이니까 원재료가 아니죠. 원재료가 아니니까 비품으로 수정을 하고 대변에는 미성공업사에서 받은 어음을 넘겨줬죠. 그러니까 받을 어음이 감소합니다. 받을 어음이고 거래처는 강촌마트로 되어 있는데 여긴 지금 미성공업이죠. 그러니까 미성공업으로 거래처를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나머지 절반은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어음을 지급했다고 해다 지급어음 쓰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비품이기 때문에. 지급어음이 되려면 상품을 매입하거나 원재료를 매입하는 경우만 지급어음입니다. 여기는 비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월 4일 제품 운반용 트럭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지성자동차에서 엔진을 교체하였다.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엔진 교체비 500만원 부가세 별도를 당자 수표로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 종이를 발급하였다.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다.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던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과세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을 교체했죠. 엔진 교체했을 때 이것은 자본적 지출일 때는 차량 운반구가 되고 수익적 지출일 때는 차량 유지비가 됩니다. 이 문제는 과세 매입이고 분계는 혼합이 되는데 원재료를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로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원재료를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고 당자 수표로 지급했죠. 이건 우리가 발행한 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대변엔 당좌 예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수익적 지출이었다면 차량 운반구가 아니고 차량 유지비로 분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9월 5일 주식회사 배미리전자에서 상품 공급가 250만원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한 250만원을 제외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과세 매입이 되고,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합이 되는데 차변에는 원재료 되어 있는 것을 상품으로 교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엔 상품이 되고, 대변에는 계약금 지급한 게 있었죠. 그 대변에는 계약금 지급한 건 선급금이죠. 선급금이 되고, 잔액은 어음을 발행했다. 상품이기 때문에 지급어음이 맞습니다. 지급어음. 상품을 매입하거나 원재료 매입하고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이 되겠습니다. 9월 6일 한국소프트 주식회사에서 ERP 시스템 소프트웨어 용역을 공급받고 전자세금 계산서 2200만원을 부가세 포함을 수취하였다. 대금은 금년 12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단 계정 과목은 무형자산 항목으로 처리하고 당해 용역은 완료되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역시 과세 매입이죠. 근데 금액은 2200만원 적으면 안되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는 2000만원을 적어야 됩니다. 여기 2200만원 적으면 틀립니다. 과세 매입 그리고 공급가액은 2000만원. 분계는 12월 11일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혼합을 해야 되겠죠. 차변에 원재료를 소프트웨어로 바꿔주죠. 소프트웨어가 되고 12월 20일에 지급하니까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9월 7일 제품의 임가공 계약에 의해 의뢰하였던 컴퓨터 부품 1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신성정밀로부터 납품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의 반은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우리카드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라 결제하였다 그랬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역시 과세 매입이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임가공 용역이죠. 임가공 용역. 임가공 용역은 계정 과목이 뭐가 되느냐면 외주 가공비가 됩니다. 외주 가공비. 대금의 반은 당좌수표로 지급했죠. 당좌 예금.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카드로 결제했다 했죠. 그러니까 미지급금. 미지급금인데 중요한 건 신성정밀 거래처가 신성정밀로 되어 있거든요. 미지급금을 가만 놔두면 신성정밀에 대한 미지급금이 되니까 거래처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카드로 거래처를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9월 8일 미우리 상사에서 당월의 본사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별도를 세금 계산서 종이를 발급받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다.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과세 매입 맞고 보통예금이니까 혼합이죠. 중요한 건 원재료가 아니고 임차료죠. 차변에 임차료가 되고 대변엔 보통예금이 됩니다. 종이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의 열을 표시하면 안되겠죠. 9월 9일 생산직 종업원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나라종합상사에서 다음 물품들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종이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비용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복수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 종업원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모하고 장갑을 구입했네요. 그래서 품목에는 복수거래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제 방법은 외상인데 이 안전모 장갑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죠. 차변에 원재료를 복리후생비로 바꿔주고 대변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9월 9일 수락산 슈퍼에서 사무실용 차차 한 세트 4만원 부가세 별도에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종이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자는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과세 매입이 되면서 현금인데 이게 원재료가 아니죠. 원재료가 아니고 차자니까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 비용으로 하랬으니까 소모품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9월 11일 본사에서 사용하던 승용차 800cc 고장으로 기린 카센터에 수리하고 수리비 30만원을 현금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차량 유지비 계정을 처리할 것. 승용차가 800cc죠. 1000cc 이하, 그러니까 1000cc까지는 과세 매입으로 하고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불공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여기는 과세 매입 그리고 현금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원재료를 차량 유지비라 했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로 변경시키면 되겠습니다. 9월 10일 주식회사 대형기획에 본사 사무직 신입사원 채용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 50만원 부가세 별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신규 거래처 등록하고 쭉 나와있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과세 매입이 되고 현금 지급했죠.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이 됩니다. 차변엔 원재료를 광고 선전비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하십시오. 9월 13일 주식회사 하드웨어에서 구입한 원재료 중 일부가 파손되어 반품 공급가액 10만원을 부가세 별도 반품하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외상 매입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죠. 발급받았기 때문에 역시 과세 매입이 되고 다만 공급가액란에다가 마이너스 10만원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 매입 그리고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10만원 쓰고 분계는 외상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9월 14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공급가액 3,580만원을 주식회사 신성정밀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영세 매입이 되는 겁니다. 영세 매입. 매입 대금 중 400만원은 상기물산으로부터 받은 약소금을 배수하여 주고 나머지는 3개월 만기의 당사 발행 약소금을 주었다. 이 문제는 영세 매입이 되고 대변에 어음을 배서 양도했으니까 받을 어음이 감소하는데 거래처가 여기 보면 거래처가 신성정밀이죠. 근데 여기는 상기물산이니까 거래처를 바꿔줘야 됩니다. 상기물산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어음 발행했죠. 여기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 어음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9월 15일 원재료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용문으로부터 내국 신용장에 의해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될 원재료를 납품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영세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대금은 전액 당전 발행 약소금으로 지급했다.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차변엔 원재료 그대로 있고 대변엔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 어음이 되겠습니다. 9월 16일 생산직 사원 이태명의 결혼식에 사용할 축하허한 10만원의 꽃나라에서 계산서를 발급받아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계산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계산서. 요 계산서를 받으면 면세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계산서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면세 매입이 되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생산직 사원의 결혼식에 줄 화환이죠. 그래서 종업원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복리후생비로 바꿔주고 대변엔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9월 17일
주식회사 패밀리전자에서 영업직 직원들의 교육훈련 특강을 실시하고 특강료 300만원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역시 계산서 받았습니다. 면세 매입입니다. 특강료는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던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면세 매입이 되고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고 교육훈련비죠. 여기는 교육훈련비가 되면서 대변의 선급금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9월 18일 공장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상훈전자로부터 토지를 1,500만원에 매입하고 계산서를 받았다. 역시 면세 매입입니다. 대금 중 1,0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토지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원재료를 토지로 바꿔줍니다. 토지는 면세입니다. 차변의 토지 그리고 대변엔 보통예금이 되면서 나머지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9월 19일 영업부 사내 경연대 상품으로 주기 위하여 한마음 문구로부터 전래동화 한지를 6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역시 계산서 받았죠. 계산서를 받으면 면세 매입이 됩니다. 면세 매입 현금인데 전래동화 도서인쇄비가 아니고 우리가 보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경연대 상품으로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도서인쇄비가 아니고 종업원에게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복리후생비. 전에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동화책 이러니까 도서인쇄비를 했는데 틀렸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9월 20일 당사는 본사 격리부에서 사용할 실무서적 10권을 영풍문고에서 30만원에 현금 구입하면서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역시 계산서이기 때문에 면세 매입이 되고 여기서는 실무서적을 샀죠. 종업원에게 주려고 산 게 아니고 본사 격리부에서 사용할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도서인쇄비로 처리합니다. 도서인쇄비로 처리하고 현금 구입했기 때문에 현금이 되죠. 이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전부 다 계산서를 받은 문제입니다. 계산서를 받은 문제는 다 면세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불공 매입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 매입 중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만 불공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세금 계산서 수취부만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거래는 이 불공 매입이 아니고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면세 거래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거래이므로 불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세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거래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된 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업무 무관 지출이죠. 가지급금,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 유지 및 임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즉 1000cc를 초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cc 이하는 1000cc의 국민차는 과세 매입으로 하지만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불공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및 비용 관련 매입세액,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액인데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 그 다음에 1000cc 초과된 자동차, 승용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접대비에 대한 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또한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9월 22일 영업부서에서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후지스의 체육대회 점심 식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락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깔끔 도시락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500만원 부가세 별도는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 도시락을 샀는데 거래처에다 주려고 샀죠. 이런 경우는 접대비입니다. 접대비이기 때문에 불공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불공 매입이고 자기압수표이기 때문에 현금이죠. 그래서 차변엔 접대비가 됩니다. 차변엔 접대비가 되고 대변엔 현금이 됩니다. 9월 23일 회사 영업부에서 업무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소형 승용차 1500cc가 고장이 발생하여 기린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차량 수리비 33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승용차가 1500cc니까 1000cc가 초과됐죠. 불공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 33만원이죠. 여기다 쓸 때는 30만원만 적습니다. 그래서 불공 매입이고 30만원, 분계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원재료를 차량 유지비로 변경합니다. 차량 유지비. 9월 24일 취득가액 1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인 소형 승용차 1500cc 역시 불공 매입입니다. 지성자동차에서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고 최초 불입금 10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소형 승용차 1000cc 초과된 거기 때문에 불공 매입이 되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차를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엔 100만원 당좌 수표 발행했죠. 당좌 예금, 그리고 나머진 10개월 할부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9월 25일 대표이사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패밀리전자에서 3D TV를 500만원에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 계산 수령하였다. 대금은 회사에서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대표이사 김은철의 가집금으로 처리한다. 이게 업무와 무관한 거죠. 업무와 무관한 테레비를 샀으니까 불공 매입이 되고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현금이 되겠죠. 그래서 불공 매입 그리고 분계는 현금이 됩니다. 차변의 원재료를 가지급금으로 교체합니다. 가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를 대표이사 김은철이죠. 김은철로 수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9월 26일 주식회사 에이스렌트에서 직원 출장용으로 임차한 소형 승용차 2000cc의 사용대금 55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부가세 포함에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00cc이기 때문에 불공 매입이 되고, 그리고 금액은 55만원 적으면 안되죠. 50만원 적습니다. 50만원 적고 분계 유형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원재료를 임차료로 바꿔줘야죠. 빌렸으니까 임차료. 차량 유지비로 하면 안됩니다. 임차했기 때문에 임차료로 분계를 해야 됩니다. 9월 27일 해외 거래처인 청도무역에서 수입한 원재료 100만 달러와 관련하여 김포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동부가가치세액 130만원을 김포세관에 현금으로 완납하였다. 단 부가가치세 관련된 것만을 회계 처리하시오. 자,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유형은 수입이 됩니다. 품목은 원재료가 되고 공급가액은 이 부가가치세액이 130만원이면 공급가액은 1300만원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부가가치세액을 보고 공급가액을 적는 겁니다. 1300만원 적으면 옆에 부가세 이렇게 130만원이 기록이 되죠. 거래처는 김포세관이고 분계유형은 현금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대급금 130만원만 입력이 됩니다. 9월 28일 주식회사 숭실상사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한 대를 55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구입하고 법인카드인 롯데카드로 구입하였다 그랬죠. 카드로 구입했기 때문에 카과 매입이 됩니다. 카과 매입이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 550만원을 적습니다. 그리고 분계 유형은 카드가 되고 차변엔 원재료를 비품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엔 미지급금이 됩니다. 9월 29일 공장에 설치 중인 기계장치 성능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춘천 주유소에서 휘발유 110만원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이죠. 신용카드,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역시 카과 매입이 됩니다. 카과 매입이 되고 분계 유형은 역시 카드입니다. 기계장치 성능을 시운전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차변에 기계장치가 되고 대변엔 미지급금이 됩니다. 9월 30일 독도식당에서 영업부서 회식을 하고 음식대금 88만원 부가세 포함을 법인카드에 우리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하였다 그랬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카가 매입이 되고 금액은 88만원 부가세 포함이죠. 카과 매입 88만원 그리고 분계 유형은 역시 카드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대변엔 미지급금 9월 30일 주식회사 후지스에서 원재료 220만원 부가세 포함해 구입한 후 국민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였다. 세금 계산서는 수령하지 않았으며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위한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 외상 매입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 역시 카드로 구입을 했으니까 카과 매입이 되고 금액은 220만원 적습니다. 원재료 구입했으니까 차변은 원재료 그대로 맞죠? 대변은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어요. 여기는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분계 유형은 혼합입니다. 그래서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요 미지급금 나와 있는 거래처는 전부 다 어디가 돼야 되냐면 카드 회사가 돼야 되죠. 여기는 롯데카드, 여기는 국민카드, 또 여기는 우리카드, 또 여기는 국민카드 이렇게 카드사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9월 30일 한마음문구에서 영업용 사무실 프린터기에 사용할 잉크 9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현금 과세 매입이 되겠죠. 현금 과세 매입, 현과 매입이 됩니다. 사무용품비로 회계 처리하고 승인번호이며 사무용품비로 하랬죠. 일단은 현금 과세 매입이고 현금인데 원재료를 사무용품비로 해야 됩니다. 소모품비라면 틀려요. 원래는 소모품비로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사무용품비로 해놨기 때문에 사무용품비로 분계를 해야 됩니다. 9월 30일 생산부서에서 미우리 상사의 공장 청소에 따른 지급수수료 33만원 부가세 포함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역시 현금 영수증 받았기 때문에 현금 과세 매입이 되죠. 현금 과세 매입이고 금액은 33만원입니다. 아까도 여기도 부가세 포함된 99,000원 썼듯이 여기도
33만원 치고 엔터를 치면 30만원과 3만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현금, 과세 매입, 현금. 분계는 원재료가 아니고 지급수수료죠.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으로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9월 30일 생산부서 사원들에게 선물로 지급하기 위해 2000쌀 50포대를 수락산 슈퍼에서 구입하고 현금으로 120만원 결제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생산부서 사원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한 거죠. 복리 후생비입니다. 쌀은 면세입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현금 면세 매입이 됩니다. 현금 면세 매입이 되고 계정 과목은 생산부서 사원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죠. 복리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출산업에 대한 매출전표, 매입전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매출전표, 매입전표 입력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